예, 참 이런 경험 저는 실제로 경험한 게 저희 어머니가 고혈압이세요. 지금 고혈압 아니에요. 저희 어머니가 제가 5년 전에 고혈압 약 끊기까지 25년을 고혈압 약을 드셨어요. 그래서 고혈압 약 드시면 안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안 먹으면 큰일 난다고 하더라. 그래서 계속 먹어야 된다고 하더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의사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의사가 아니니까 꼭꼭 한 달에 내지는 뭐 이렇게 보름에 이렇게 타러 다니시고 그걸 드셨어요. 근데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고혈압 약 드시지 마세요. 그러니까 흥분하세요. 내가 만약 그거 안 먹고 팩 쓰러지면은 내가 쓰러지면 너희들 바빠가지고 내 옆에 다 없는데 책임질 거냐고 이렇게. 또 죽지도 안 하고 흔들고 다니면 어떡할 거냐고. 아무런 대안도 없이 자꾸 약 먹지 마라 소리를 하면은 나도 내가 안 먹고 싶은데 어떡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아 진짜 맞다. 그래서 그러면은 그걸 끊자. 이래서 이제 엄마 약 드시지, 그러니까 한 달 보름만 드시지 마세요. 그렇게 하고 45일 동안 식이요법을 썼어요. 식이요법을 쓰고 계속 체크를 했는데 고혈압이 슉슉슉슉 떨어졌어요. 저희 어머니가 최고로 올라갈 때는 165까지 올라갔거든요. 165에 110 이렇게 됐었어요. 그러면은 아주 위험한 상태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걸 끊고 이제 약을 딱 받아 숨겨놨더라고요. 숨겨놓고 그래서 저는 그걸 이제 먹는가 안 먹는가 내 감시를 해요. 근데 밥 먹고 난 뒤에 드시니까 감시를 하고 이랬는데 말로는 물어봐요. 엄마가 약 드세요. 안 먹는다. 그러니까 진짜 하니까 나중에는 안 먹는다니까 먹지 말아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안 드시겠다 이러고 했는데 자꾸 보니까 혈압이 내려가서 지금은 약 안 드세요. 약 안 드시고 그냥 똑같이 저희하고 생활을 하시고 여기 뒷골이 땡긴다 그러면은 제가 원인을 알아요. 원인을 알고 그리고 이제 그거 제가 이제 좀 수기요법을 합니다. 그걸로 해가지고 금방 풀어주면은 괜찮아지고 이래요. 근데 막 의식적으로 약을 먹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병이더라는 거죠. 그것도 없어지고 이제 고혈압 내려갔죠. 저희 어머니가 또 기관지가 안 좋으세요. 매 아침마다 이렇게 왜 이랬죠. 이 목에 뭔가 없는데도 붙어 있는 것 같이 끌어올려 가지고 해야 되는 이렇게 캑캑하는 소리가 들리거든요. 아, 적어도 나서야 될 텐데 어느 날부터 안 들리더라고요. 그래 지금 그것도 없어졌어요. 약간 전신기가 있었는데 그것도 없어지고요. 또 최근에는 제가 우리 어머니가 종합병원이세요. 예, 저희 어머니가 이게 왼쪽 어깨에 오른쪽 어깨에 스케아 근염이 있어요. 스케아 근염 사진을 찍어 보니까 그다란 덩어리가 여기 있어요. 그래 팔을 못 올리고 뭐 이렇게 바로 눕지도 못하고 막 밤에 잠을 못 잤어요. 그래서 밤마다 잠을 못 잤는데 제가 어떻게 해둘 도리가 없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보니까 수술을 할까요? 하니까 의사가 웃기만 웃고 그러니까 이제 이거 수술하면은 괜찮습니까? 이러니까 그건 잘 모르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래저래 알아보니까 이 근염 수술한 사람이 한쪽 수술할 때마다 한 6개월씩 그거 치유 과정을 거쳐야 되고 그러면 1년을 팔을 잘 못 쓰게 되고 이러니까 할까 말까 망설이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제 어느 날 어머니가 온몸에 그게 퍼졌어요. 몸에 열이 나고 안 좋으니까 이도 나빠지고 막 안 좋은 데 막 퍼져갖고 염증이 온몸에 퍼졌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고 오늘 내 죽을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침에 딱 일어나서 그 말 할 때 들렁 내려앉더라고요. 왜? 그러니까 내가 한숨도 못 잤다 그런 거예요. 저희 어머니하고 저 방하고요 여기서 저기까지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한테 가려면은 아프다 그러면 뛰어서 가야 되니까 이거 한참 멀어요. 그래서 앓는 소리도 들리지도 안 하고 잘 몰라요. 그래서 아침에 컨디션을 얼굴 보고 아는데 안 좋으세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말했죠. 이제 어머니 이제 합시다. 그러니까 하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또 식이요법 쓰고 이제 그걸 했어요. 뭡니까 녹즙하고 발효식품하고 섞어서 이제 식이요법을 썼어요. 그랬는데 이 염증은 잡았어요. 염증은 잡는데 여기 조금 남아 있는 거 또 뭡니까 지금 또 거의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팔도 잘 올리고 뒤로 잘 돌리고 이런데 이제 그다음 아픈 데가 또 나오더라고요. 하나 없어지고 나니까 이제 무릎이 아파요 이러시는 이제 그쪽을 또 하고 있어요. 이제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제 좀 노쇠하다 보니까 이런 게 많이 생기곤 하는데 거기서 우리들은 피해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이라도 한 살이라도 덜 먹었을 때 그런 걸 하고 내 주위에 그런 사람이 있는 걸 여러분들이 풀어내시면은 그건 다 돌아서 오게 돼 있습니다. 돌아서 오고 저는 A한테 줘가지고 뭔가 내 능력을 줘가지고 A한테 받아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저쪽에 뭐 D, C, E, F 이런 사람들한테 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절대 바라지 말고 이런 거 있죠. 불교에서 무위법이라는 게 있어요. 무위법. 그러니까 내가 유의가 있고 무의가 있는데 유의는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내가 돌아오는 걸 바라면서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근데 무위법은 그냥 주면 끝이에요. 그런 마음을 많이 쓰시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어느덧 행복의 중간에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제가 너무 반가워서 이거 아니네요. 자. 제가 두 개를 쓰니까 지금 조금 복잡해졌어요. 자, 반가워서 예쁜 꽃들이 활짝활짝 웃고 있는 걸 가져왔습니다. 조금 전에 보신 거는 제가 한 1년, 한 6개월 정도 아침마당에 그 패널로 출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까지 왔다 갔다 한다고 정말 혼났습니다. 제가 이거 발현은 강의하고 싶었고, 갈 때는 많은데 그게 불러줘가지고 또 이제 감사하게 우리가 그 광고 선전하는데 30초 하는데 얼마인지 아시죠? 몇십억 이래 들어갑니다. 그런데 저 선전을 해주겠다는데 가서 끼어가지고 놀다가 오니까 노란 거 아니죠. 열심히 쫓아다니다 오니까 발효계실의 사실을 제가 예상한 것보다는 1년 6개월 정도 늦어졌습니다. 그래도 이 순간이 제일 빠르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자, 자연건강. 여러분들 이제 자연건강, 저는 자연건강을 이렇게 지금 해보면서 제가 원광대학교 대학원 자연건강학과 이렇게 가게 된 것도 발효 때문에 너무 관심도 많고요. 그리고 음식을 먹을 때 그 음식이 사람한테 어떤 역할을 하는가 이런 걸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어서 갔는데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뒤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고 이렇게 됐거든요. 자, 우리가 지금 이제 자연건강 속에 속하는 거는 순수하게 뭐 병원에 안 가고 치유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많이 이제 알고 있는데 실제로 보면 병원에 가도 그 속에도 자연건강이 있습니다. 먼저 이제 우리가 의학을 살펴보면 정통의학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완대체의학이 있고 통합의학이 있고 자연의학이 있어요. 근데 정통의학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 하면 지금 이제 양이나 한의 뭐 이런 데서 하고 있는, 양의에서 하고 있는 그런 게 이제 정통의학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뭐 이제 어디가 아프십니까? 물어보고 그게 맞는 처방을 해주고 이런 겁니다. 이런 쪽인데 자연건강에서 이제 그 다음에 보완대체의학이라는 거는 그 속에 들어가는 게 대체의학이고 보완의학이고 정통의학의 틀 안에 들지 않는 기타의학이다. 그리고 의술, 정통요법, 민간요법 이런 거는 많이 알고 계시죠. 그죠? 사실 침술도 침은 자격증 선생님 아직 자격증 한의사고 없죠, 그죠? 예, 없거든요. 근데 이것도 아무나 찌르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지 아픈데 지가 찌르면 돼요. 근데 나 등이 아파요, 못 찌르잖아요. 그래서 가족끼리는 이런 걸 해가지고 많이 하고 있고 이렇거든요. 기회가 된다면 또 여러분들한테 또 우리 그 박교 선생님이 또 그런 걸 좀 많이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중요한 점은 또 배우시면은 도움이 될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민간요법 이런 거는 여러분 민간요법 많이 쓰고 있죠. 옛날에 우리 이렇게 놀다가 머리 터지면은 뭐 발랐어요? 된장 발랐죠. 그 요즘 된장 바르면 뭐 하다 소리 큰일 나죠. 무식하다 소리 듣거든요. 그런데 된장 바르는 게 맞아요, 틀려요? 된장 바르는 게 맞았다고 얘기를 나와요. 된장 안에 있던 여러 가지 뭡니까? 효소 그리고 뭡니까? 미생물 이런 게 그게 치유를 다 하는 거예요. 근데 된장 냄새가 하나도 안 나고 된장이 예쁘게 생긴 거 탁 바르면 어떻습니까? 괜찮아 이러는데 된장이 이상하게 냄새도 꾸리꾸리 나고 이상하고 이러니까 이거 안 되는 건 줄 알고 있거든요. 우리 실제로 발효의 종주국이 한국인데
1970년대에 우리 한국에서 이게 도대체 청국장이 이게 치유도 되고 너무너무 좋은데 요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겠단 말입니다. 몰라서 이걸 좀 밝혀주세요 하고 좋은 현미경에 있는 일본에다가 의뢰를 했습니다. 의뢰를 해서 딱 보니까 뭐 완전히 너무너무 좋은 게 많거든요. 그 중에서 하나 뺀 게 바실러스입니다. 바실러스인데 그 이름이 납두균입니다. 납두균인데 납두균 이거 잘 안 되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낫또로 해가지고 낫또균을 전 세계에 팔고 있습니다. 50% 이상을 지금 일본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누구 겁니까? 우리 거를 가지고 가서 쟤네들이 열심히 장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 거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그냥 보고 있어요. 그리고 바실러스를 사와야 돼요. 그 바실러스를 납두균 그걸 쓰려 그러면 일본에서 사와야 돼요. 모든 나라에서 일본에서 사서 써야 돼요. 근데 이번에 세계 최초로 최고로 우수한 거 방금 말씀드렸죠. 방금이야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 바실러스 서버틸리스 BK418이라는 거 그걸 우리가 또 찾아냈어요. 그게 지금 더 좋은 균으로 나와 있어요. 앞으로 여러분들 그 균을 만나게 되는데 그 균을 우리는 앞으로 이제 퍼뜨려서 일본을 능가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발효는 여러분들 저기 장아찌 같은 거 얼마 많이 만들어 드세요? 장아찌 대략 담아놓고 한 20일, 일주일, 어떤 건 일주일 걸리지만은 어떤 거는 더 오래 걸리는 것도 있고 이렇죠, 그죠? 뭐 하나 발효해 놔놓고 목이 빠지라 기다려가지고 그거 먹고 이렇게 하는데 앞으로 음식 발효는 오늘 우리는 사흘 발효할 수 있는 걸 만들어 놓고 오늘 왔거든요. 그래서 빨리 발효했고 싱싱한 거 또 먹고 많이 해가지고 두고 먹는 것도 좋겠지만은 좀 싱싱한 거 빨리 해서 먹고 새로운 걸 계속 먹어보는 거 그걸 한번 해보자 그런 의미로 이제 저는 이제 발효에 관심을 가지게 됐고 그게 또 민간요법 중에 하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정통의학에 대해 보충적이고 보충해주는 거죠. 대체적이라고 생각하는 의학 이런 거는 이제 교육을 하기 위해서 자연 건강에 이제 정의를 내리려고 하니까 이렇게 나온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통합의학이 있는데 통합의학은 서양의학 플러스 동양의학 플러스 대체의학 이런 겁니다. 이거는 서양의학 의사 뭡니까? 자격증도 있어야 되고 동양의학 의사 자격증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대체의학도 있어야 되고 이러니까 이건 아무나 못하겠죠. 우리는 내 가정은 내가 지킨다는 의미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의사가 되셔야 돼요. 내 가정의 의사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내 가정이 건강해지면은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내한테 뭔가 물어보면 알려줘가지고 그 사람을 의사로 만들어주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니 몰라도 되고 누구냐 내가 할게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그런 사람들이 들어갈 때 여러분들은 자기 몫을 다 하시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자연의학 대체의학 범주의 한 분야다. 그리고 인체에 내재한 항상성 우리 몸은요. 항상 균형을 유지하려고 노력을 해요. 이렇게 돼서 오늘 요렇게 앉아있다 어쩌지 일하다 보니까 요렇게 됐어요. 요렇게 돼 있으면 어딘가 아프죠? 아프다는 거는 너 잘못됐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바로 균형을 맞춰주면은 바로 되거든요. 그러니까 너 털어져서 안 좋아하는 거 신호예요. 질병도 항상성이 깨졌다는 거. 항상 그 균형이나 밸런스를 유지하려고 하는 게 깨졌다는 신호예요. 질병은 별거 아니거든요. 깨우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암도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암도 우리가 이길 수 있는데 암 걸리면은 어떻게 된다더라? 죽는다더라. 얼마 안에? 길어야 6개월 살고 간다더라. 이것 때문에 지가 스스로 뭡니까? 죽음을 부르면서 재촉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혹시라도 안 좋은 병에 걸렸다 그러면은 그래 니도 살라고 내 못에 붙었고 내하고 하면 같이 살아보자 하면은 나중에 있죠. 성질 급한 놈이 빨리 가게 돼 있다 이런 겁니다. 그게 뭡니까? 이제 암이라는 그런 겁니다. 자, 그리고 항상성과 자연 치유력에 의존하면서 햇빛, 물, 공기, 자연적인 식물, 약물을 이용하는 의학이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요즘은 뭐 이제 우리 또 사람들은 우리 사람뿐만 아닌 것 같아요. 몸에 좋다 하면은 험한 거 떼만 거 다 먹는다 그러죠. 곰 키워가지고 뭡니까? 곰 쓸개 쪽으로 대롱 끼워가지고 그거 있죠. 이제 그거 이게 곰이 곰 먹이 놓으면은
뭐 음식을 먹을 때 그때 그게 나와요. 쓸개즙이 나와요. 나오면 그때 뭡니까? 대롱꼬바가 쪽쪽 빨아먹고 이러거든요. 정말 무서운 짓을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오래 산 사람이 얼마나 있나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무서운 짓을 안 해도 우리는 충분히 여러분들 조금만 노력하시면 135살까지 살 수 있습니다. 지금 아직 살 날이 가맣거든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리고 햇빛, 물, 공기, 여러분들이 만약에 참 풍력 좋아요. 풍력을 맞으시도 좋고, 그리고 피톤치드 이런 걸 맞아도 좋고 다 좋은데,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도시에서는 힘들어요.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숲으로 가요. 나 병에 걸렸어요. 아파요. 그러면은요, 솔직하게 이 세상에서 제일 귀한 게 뭡니까? 내 주위에서 나를 비롯해서 제일 귀한 거 한 가지 꼽으라면 뭡니까? 내 목숨이라는 거죠. 내 목숨이거든요. 내 목숨이 붙어 있어야 좋은 일도 하고 다른 사람하고 소통도 하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100가지 아무리 좋은 걸 가져 있어도 내 목숨 하나 끊어지면 소용이 없어요. 이왕이면은 한 번 딱 왔다 가는 거 어떻게 합니까? 길게 있다가 가시기 바랍니다. 다시 오지 못하니까. 길게 있다가 가시는데, 그렇게 하려면은 몸이 안 좋다 그러면 딱 놓아버리고 물 좋고 공기 좋은 곳으로 가세요. 그쪽으로 가셔가지고 거기에 뭐가 있냐 하면은 좋은 미생물들이 많이 있어요.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된장을 담을 때 도시에서 아무리 좋은 거 열심히 담는 거 하고 저쪽에 조금 질 떨어진 거 담는 거 하고 완전히 틀려요. 완전히 틀려요. 그래서 지금 그럽니다. 어떻게 하면 어디 가서 그런 걸 한번 만들어 볼까 생각하는데 관리는 누가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자신이 좀 없습니다. 자, 세계보건기구는 건강에 대한 정의를 질병에 걸리지 않고 허약하지 않는 상태, 이렇게 얘기했는데, 최근에는 건강이란 병이 없는 상태에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영적인 삶의 유기적 조화까지 얻은 상태. 이거 됩니까? 잘 안 돼요. 이걸 갖다가 이제 건강이라고 했고, 이게 이제 참살인데 웰빙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웰빙을 넘어서 이제는 로하스로 갔어요. 그러니까 모두가 잘 살아지는, 건강하게, 이런 것까지 갔거든요. 자, 내적 환경과 외적 환경의 상호작용 과정, 뭐 고정된 이상적인 상태가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도 그렇고 바깥도 그렇고 같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 몸은 건강해요. 근데 성질이 더러워요. 그래서 하면 화를 내요. 그러면은 속이 안 좋아져요. 그래서 이런 거 있죠. 저 사람 너무 착한데 나이도 얼마 안 됐는데 암이 걸려서, 우리가 정말 여기서 딱 깨놓고 사실적으로 한번 해보자고요. 왜 그러냐면은 다른 사람의 해는 안 줬는데 누구한테 해를 줬습니까? 자기한테 해를 준 거예요. 내가 참아야 되느니라. 그래서 꼭 누르면서 안녕하세요. 그래서 네, 안녕하세요. 요렇게 해버리면은 그게 자기 병이 돼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안 참고는 어떻게 합니까? 서로 간에 피해가 있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가 푸는 방법, 이거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 이런 걸 터득하면 참 좋겠죠. 그래서 그 터득하는 방법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는 알고 있으니까 또 그거 알고 싶으시면은 내일 저를 만나러 오시면 됩니다. 진짜입니다. 내일 제가 매주 11시부터 2시간 정도 또 이제 초량에서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오시면은 그게 들어볼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서로 상호적 관계가 일어나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우리가 고정된 가지고, 여러분들 있죠? 딱 치유했어요. 어디 안 좋아가지고 딱 치유했어요. 그러면은, 자, 목이 아파서 치유했다. 그러면 그대로 살아야 돼요. 안녕하세요. 딱. 안녕하세요. 탁 이래야 되고, 밥할 때도 탁 이렇게 해야 되고. 근데 이따가 이렇게 좀 하고 나면 여기가 이제 아파져요. 왜냐면 내가 늘 쓰는 자세로 다시 돌아가 버려요. 다시 돌아가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또 다시 돌려야 되고, 이런 게 막 생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고정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고 계속 역동적으로 변해가는 그런 과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완벽한 건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 왜 이래 아프노 이러면은 내가 어딘가 모르게 아프게 느껴져요. 그런데 이런 게 사는 거더라, 그 생각을 하시고 좀 더 오늘보다 더 좋은 건강을 위해서, 내일이죠. 그러면 건강을 위해서 오늘 좋은 음식을 드시고 좋은 생각을 하는 거, 이게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럼 질병은 신체, 정신, 사회 등의 관계에서 안녕하지 못한 상태다. 안녕은 어떤 겁니까? 건강하고 이상이 없고 행복한 상태가 안녕이에요. 근데 그런 게 잘 안 되죠. 스스로 극복해 나가야 할 본래적 전제 조건이다. 이게 내가 아프면은 정말 대신해 줄 수 없어요. 옆에서 아파가지고 나 죽네 그러는데도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 나 죽네 그러는데도 어떻게 합니까? 뻑 보고 있어야 돼요. 정말 안타까워요. 우리 아가가 아파가지고 지금 흑흑 넘어가는데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럴 때 너무나 안타까워요. 그래서 그런 일이 생기기 전에 미연에 방지하는 거 이런 게 중요한 거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병인이라는 거는 생물학적인 요인, 내 몸에서 일어나는 거. 그다음에 불안, 빈곤 등의 사회 심리적 요인 이런 게 많이 들어가요. 병인, 병의 원인. 그래서 생물학적인 요인은 어떤 겁니까? 뭘 잘못 먹었다든지 생활 습관이든 이런 게 많이 들어가요. 내 몸에서 이상이 생기는 이런 건데 거기다가 내 마음의 불안 그리고 뭔가 이제 뭐 빈곤도 여기는 끼워놨는데요. 그러니까 뭔가 먹고 싶어도 이제 제대로 못 먹고 이런 것도 여기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자, 치료라는 것은 병인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보살펴 주는 것이고 환자 자신이 극복하거나 적응해서 새로운 삶의 질적 전환을, 이게 전환을 경험하는 것이다. 한 번쯤 아파 보가지고 그 아픈 것을 찬찬히 들여다보세요. 저는요, 사실 제가 욕심이 많습니다. 욕심이 많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뭔가를 이제 알기 위해서 잠을 좀 많이 줄여요. 잠을 많이 줄이다 보니까 잠이 부족해요. 잠이 부족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몸이 좀 안 좋아져요. 몸이 안 좋아지면 몸을 이제 딱 저는 자기 전에 몸을 바라보는 걸 합니다. 좌선을 이게 뭡니까? 평자 이런 거 합니다. 딱 앉아가지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쭉 훑어봅니다. 훑어봐가지고 어디 탁 걸리는 거 있어요. 걸리는 거 있으면 거기에다가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들 이런 말 하면은 좀 이상한 사람이네 할지 모르지만은 대화를 합니다. 미안하다고. 왜냐면 제가 제일 많이 사과하는 미안하다고 비는 장소가 딱 한 군데 있어요. 다른 애들은 걔보다 조금 덜 미안한데 걔한테는 진짜 미안해요. 그게 어딘가 하면 간이거든요. 간인데 왜냐면 제가 혈 소모를 굉장히 많이 해요. 간은 1시에서 3시 사이는 좀 자줘야 돼요. 그때 간을 이렇게 혈을 모아요. 혈을 모아가지고 뭡니까 이제 다음 날을 위해서 준비를 하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소모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그 혹독한 대가를 받았었습니다. 그게 작년에요. 작년에 받았는데 어떻게 받았냐 하면은 머리를 이렇게 만져가지고 긁어내면은 이만큼씩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저는요, 미장원 가면은요, 저 미장원 우리 언니들이 싫어합니다. 저 가면은요.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다른 사람보다 2배거든요. 약도 많이 들어가는데 돈은 어떻게 합니까? 똑같이 받거든요. 그래서 별로 안 좋아하는데 작년에는 가니까 할 게 없더라는 거죠, 금방. 그래서 정말 이거 아니다 싶어서 계속 미안하고 계속 이제 몸 다 꾸석꾸석 하는데 간한테는 시작할 때 한 번 더 하고 끝날 때 한 번 더 합니다. 그래서 내하고 끝까지 같이 잘 가보자 이러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어느 날 보니까 머리 지금 다시 숱이 이래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고무줄 몇 번 돌립니까? 칭칭 3번 돌리는데 저는 2번 돌리고 그다음 끝나버려요. 여기 밑에 꼬리에는 지금 얼마 없는데 중간에는 엄청 많아져요. 더 안으로 들어가서 여기 묶으면 머리 여기 묶으면 뒤로 하면 무거워요. 그렇게 돼버려요. 그런 정도로 이제 몸하고 뭔가 커뮤니케이션을 하니까 달라지더라고요. 이런 걸 여러분들이 시도를 해보셨습니까? 한 분이라도 그런 거 해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 예. 그래도 계시네요. 정말 대단하세요. 앞으로는 한번 해보세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오장육부를 알려드리고 오장육부에 간이 어디에 어떻게 붙었고 조금 있으면 제가 있죠. 그걸 갖고 메고 올 겁니다. 제 몸을 요래 해부를 해가지고 딱 뚜껑을 열어놓은 거 있어요. 그거는 다음 주, 장부, 오장육부 들어갈 때 그거 가져올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보시고 내 구조가 어떻게 되는가 보시게 될 거예요. 자, 병인은 생물학적인 요인, 불안, 빈곤, 요게 있었는데요. 여기,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지금은 건강의 패러다임이 전환이 되고 있어요. 이제,
그 기계적 장치에서 에너지적 존재로 가치가 넘어가고 정적 대상에서 동적 존재로 넘어가고요. 국소정의가 한쪽에 이상이 있는 거는 그거 하나뿐만 아니라는 거죠. 연결된 모든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가 다리가 아파요. 그럼 이쪽에만 치료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이쪽에만 치료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다른 데를 다 보살펴줘야 돼요. 여러분 여기 뒤에 당기면은 여기가 있는 게 아니고 위장에 이상이 있는가 그걸 들여다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린 지금까지 그거 모르고 계속 남한테 물어보고 언제까지 의사 선생님 찾아다니면서 내 어디가 아픈가요? 글쎄요. 이거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질병의 명칭이 어디서 났습니까? 질병의 명칭. 당뇨병이다. 그러면은 뭐 때문에 이름이 당뇨병입니까? 당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예. 당이 어딘데? 당, 뇨. 오줌에 당이 섞여 나오는 게 당뇨병이잖아요. 선생님 여기가 잘 안 꼽쳐져요. 네, 관절염이군요. 선생님 혈압이 자꾸 올라와 여기가 뜨끈뜨끈해요. 네, 고혈압이군요. 다 뭡니까? 그게 나타난 증상에 대한 명을 붙인 게 질병이에요. 그럼 여기 어디서 왔습니까? 제가 우리 김선생님한테 그런 재밌는 얘기를 들었어요. 정말 장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더니만은 선생님 왜 저 이렇게 속이 안 좋습니까? 예. 장의 연동 운동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연동 운동이 왜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계속 연동 운동이 안 된다는 얘기만 듣고 와서 왜 안 되는 거는 못 듣고 오셨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비싼 건데. 여기서 떨어져서 다행이다. 예. 예. 그래 되는 건데,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병명이라는 거는 이제 이름을 어떠한 아프다는 거, 거기에 이제 안 좋은 장소에서 나타나는 증상을 붙인 거예요. 붙인 게 병명이거든요. 병명은 따로 없어요. 네, 여러분들도 병명 짓기 쉬워요. 자, 그 다음에 하나로 인해서 그게 비슷진 게 아니고 전체를 봐서 고쳐야 된다. 그래서 어디가 아프다 그러면은 마음부터 고쳐가요. 그러니까 어디가 아파서 여러분 관절이 아파요. 이러면 관절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이렇게 생겼잖아요. 두 개의 마디가 이어가거든요. 그럼 여기에 맺혀요. 그죠? 여기서 맺히죠. 여기 맺힌 거 두 개를 붙여가지고 하잖아요. 그러면 관절병이라는 건 맺힌병이에요. 내 마음에 풀지 못하고 맺혀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걸 풀어줘야 관절이 풀려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한테 여기 아프다고 치료할 때 왼수를 말해보세요. 누가 마음을 안 듭니까? 그러거든요. 그럼 지금 그런 게 어딨냐? 그러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옛날 이야기 나와요. 옛날 이야기 나오면 저는 저희 어머니의 레파토리를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 막 이쪽에 하면서 그래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한번 깨지고 엄마를 괴롭혀서 빨리 죽었다니까 이러면서 막 그러거든요. 이렇게 해서 하나씩 풀어가는데 그런 게 중요해요. 내가 머리가 막 자꾸 빠지죠. 제가 머리 빠질 때 그래 생각했습니다. 누구를 내가 자꾸 사람을 치받으려고 해갖고 머리가 빠질까? 3대 병은 못 고치는 병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 병이 뭔 줄 압니까? 비듬하고 무좀하고 비듬, 무좀 한 개는 뭐더라? 3개인데 갑자기 한 개가 비듬하고 무좀이라 근데 한 개는 생각이 안 나요. 이게 머리 탈모는 아닌 것 같아요. 머리 비듬이 생기면은 비듬도 잘 안 없어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자꾸 치봐달라 해서 생기는 거고 무조건 밟을라 해서 생긴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한 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자, 그런데 제일 먼저 우리가 하나를 보지 말고 전체를 봐서 고쳐가야 된다. 다음번에 또 기회가 되면은 이제 내가 어디가 머리가 아프다. 그러면 왜 머리가 아픈가? 그 마음병 고치는 거 이런 것까지도 한번 들여다볼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동의입니다. 동양의학에서는 동양의학이 있는데 제가 동양의학만 쳤습니다. 조화를 보는 겁니다. 조화를 보고 건강이란 우주자연과 인체의 통일된 환경 안에서의 조화를 이루어야 되고 그럴 때 정상적인 생명활동을 유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조화로운 가운데 정상적인 생명활동을 유지를 잘하는 거 이런 게 이제 건강이다 이렇게 본 겁니다. 조화가 잘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음식도 있죠. 음식도 내가 몸이 뜨거워요. 몸에 내열이 많아요. 내 몸이 또 조열 상태예요. 이러면은 시원하고 여름 되면 여러분들 혹시 여름에 막 펄펄 끓는 거 뜨끈뜨끈한 거 드십니까? 뭐 그런 거 한번 보신당 이런 거 좀 드시죠. 그런 때도 있겠지만은 주로 뭡니까? 시원한 거 이런 걸 먹잖아요. 그죠? 여름에 물이 많은 음식이 많아요.
물이 많은 음식이 많은 거는 뭐냐 하면은 신장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그래요. 신수가 고갈되니까 그걸 보호해주기 위해서 생겨나는 게 여름에 나오는 맛이라는 거예요. 음식들이라는 거고요. 그렇게 되는데 여러분 요즘 저게 철없는 것들 드시죠? 예, 철없는 것들 드시죠? 이러면 그게 뭐지? 예, 예, 겨울에 오이를 드시고, 겨울에 수박을 드시고, 겨울에 딸기를 드시고, 여름에 또 뭡니까? 여름에 요즘 사실 겨울에 그 시금치가 좋아요. 겨울에 시금치가 좋은데 여름에 시금치 드시고 이러잖아요. 그죠? 그럼 맛이 있어요? 맛도 없을 분들은 그 철에 나오는 것이 아닌 것을 먹을 때는 필요 없는 거 먹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제철에 맞춰서 드시는 거 그게 참 좋습니다. 그래서 제철에 나오는 거 찾아서 여러분들 발효를 시켜놨다가 뒤에 먹고 이렇게 하시는 거는 괜찮은 방법인데요. 그 철에 나오는 게 최고 좋거든요. 인삼은 봄에 사면은 수삼 봄에 사면은 예, 쓰레기 사는 거하고 똑같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수삼은요. 왜 그렇습니까? 예, 그때 사면은 이미 sak이 나기 시작하기 때문에 거기 있는 뿌리에 있는 기운들을 다 끌어올려 버려요. 이 인삼은 언제 사는 게 제일 좋습니까? 지금부터 예, 뒤에 이제 인삼 나오면 지금부터 이제 겨울에 먹는 게 인삼인 거예요. 자, 질병이란 불건강이고 조화롭지 못한 상태. 이게 음양실조다. 음양이 깨어졌다라고, 조화롭지 못하게 깨어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병인은, 자, 동양의학에서 보는 병인은 외부 기후와의 부조화. 여기 보면 유금이다 일어났습니다. 풍한, 서습, 조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람, 그리고 한기, 그리고 그 뜨거운 거 있죠. 그리고 이게 더울 서섭, 그러니까 습이라는 거 습기, 그리고 마른 거, 이제, 여기에 마를 조자거든요. 그리고 화기, 이런 것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감정의 부조하다. 그래서 칠정이라고 있죠.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 기쁜 거, 화가 나는 거, 그리고 우울한 거, 그리고 생각이 많은 거, 그리고 슬픈 거, 그리고 놀란 거, 그리고, 공포스러운 거. 이게 칠정인데요. 먼저 어디가 안 좋다 그러면 칠정부터 마음부터 살펴보는 거, 이런 걸 해요. 그래서 아프다 할 때 거기만 고쳐줘가지고는 잘 안 낫습니다. 마음 달래는 거, 이런 걸 먼저 하죠. 그래서 대화를 많이 해야 돼요. 근데 서양에서는 지금 그런 걸 찾아가고 있어요. 환자가 아프다 그러면은, 이제 최소한은 10분에서 15분은 대화를 해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3분입니까? 3분도 긴 것 같은데요? 말하는 것도 싫어요. 도대체 어디가 아프십니까? 이러면은, 속으로는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아냐, 네가 아픈 걸.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는요, 그들도 잘 몰라요. 뒤집어 봐야 돼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사실 이제 이거 석회하고는 왼쪽이 굉장히 심했었어요. 할 때, 이제 선생님 저 이거 수술하고 싶은데요. 이러니까 MRI부터 찍읍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여기에 그게 근염이 있다고 이제 그 사진에 나왔는데 또 MRI 찍어요. 그러니까는 MRI가 한 40몇만 원 하나요? 예, 그거 하고 수술하고 이렇게 이럭저럭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고 수술까지 완벽하게 하는데 이제 그거 2분의 1 천만 원 내야 된다는 그런 거, 그 정도 그래 되더라고. 그래서 엄마는 확실하게 낫는가, 그게 또 쌓이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거 이제 지금 꼭 눌리면 조금 아프다 이러세요. 손도 못 대게 한 걸. 이제 저희 어머니 아프다 할 때 막 저는 사정없이 그걸 눌렀거든요. 누르니까 완전 집이 떠나가도록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그걸 깨주고 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조금 아주 좁아졌어요. 거의 없이다시피. 그랬는데 실제로 이거 나았다 그러면은 진짜 이런 소리를 들어요. 근데 저는 제가 이제 그걸 실제로 이렇게 경험을 했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 장부, 기혈, 음양의 부조하다. 이게 뭐 과로, 담음, 어혈. 담음이라는 건 내 몸속에 이제 담,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뭐 가래 같은 거, 이런 느낌이 있는 거, 이런 건데 그런 게 이제 담음이 내 몸에 쌓여 있는 거, 이런 거가 들어가겠습니다. 자, 치료라는 거는 조화로움의 회복이다. 음양 화평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음평화비 이렇게 되는 거, 양비 이랬습니다. 음은 평화롭게 만들고 양은 이렇게 이제 숨겨주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정체관 이런 얘기하는데 좀 복잡하게 돼 있지만은 조금 알고 지나가는 게 좋겠습니다. 어떤 사물이 전체와 부분 또는 전체 속의 어느 한 부분과 다른 부분이,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하나가 아니고 어우러져서 유기적 관계를 가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을 보면은 천지자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하늘을 닮아서 둥글고 머리는, 발은 땅을 닮아서 네모지고, 이게 납작하면서 네모지고, 그리고 사계절이 있어서 사지가 있고, 그죠? 그리고 12다리 있어서 12경락이 있고, 예, 365일이 있다 보니까 365개의 예, 경락이 있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마디가 있고,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예, 이런 게 다 이제 정체관하고 관계가 있다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로 다 통일이 되어 있다. 항동평응관해서 있습니다. 천지, 자연 만물이 음양대립으로 이제 없어지고 나타나고 이런 거, 그런 가운데 전체적 조화와 상대적인 평형 상태를 유지해야 된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이제 그거 평형 상태를 항상성, 그러니까 그거 상태를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거. 예, 우리 이런 거 있죠. 기소본능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나오면은 집으로 돌아가듯이 내 몸이 원래 좋았던 상태로 돌아가려고 노력하는 거, 이런 거라는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천인상관 이랬는데, 자연과 인간은 아주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고, 하나 이제 서로 유기적 정체고, 인체의 구조가 천지자연의 구조하고 똑같아,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인신정체가 구조상 불가분의 관계고, 국부의 질병도, 어느 작은 질병도 치료도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그러니까 하나만 절대 보지 마라. 이걸 이제 비슷한 게 많아요. 동양하고 서양하고. 자, 이렇게 해서 건강이란 여기 나옵니다. 육체적, 정신적 질병이나 이상이 없이 개인적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신체 상태. 자, 여러분 여기서 난 정말 건강해요. 손 들어보세요. 손 들어보세요. 안 드셨나요? 아니 정말 건강해요. 딱 손 들어. 아, 딱 한 명만 손 들었어요. 김남희 씨. 근데 어디가 아프세요? 어디가 아프세요? 뭐라고 딱 꼬집어 말하게. 예. 예, 어디, 예. 아, 여기가 안 좋아요. 어디가 아프세요? 우리 박영애 선생님, 어디가 아프세요? 저요? 예. 딱히 아프지는 않아요. 건강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게요. 지금 다 비슷해요. 나는 아픈 데는 툭 튀어나오진 않는데 확실히 뭔가 안 좋을 것 같아. 이런 불안 심리가 건강하지 못하게 만드는 결정적 요인이 될 수도 있다는 그런 겁니다. 그런 것까지 없어야 되는 게 건강이에요. 그래서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 이렇게 완전한 안전 상태. 그게 이제 WHO에서 말한 겁니다. 또 외부 환경의 변화에 대해서 내부 환경의 항상성이 항상 외부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내 몸은 그걸 계속 바로 잡으려고, 내 몸 스스로는 거기에서 이겨내려고 하는 이런 게 이제 이런 것이다 또 얘기를 하고요. 각 개개인의 사회적 역할과 임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최적의 상태. 그러니까 나는 그러니까 이런 걸 얘기하면은 저희 집에는 이제 딱히 환자가 계세요. 저희 어머니세요. 왜냐하면 어머니가 제가 매일 밖으로 돌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가 좀 집안일 좀 관리해 주시고 이랬어야 되는데 딱 아프니까요. 완전 제가 일이 몇 배로 생긴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제 방을 제가 못 치울 정도로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각의 역할을 못할 때, 그러니까 가족의 평화라는 거는 각각이 자기 몸을 자기가 책임지는 거예요. 어머니가 다 들어서 못 책임져 주는데, 사실 저는 그래요. 지금까지 엄마가 우리를 책임져 줬으니까 지금 저는 밤마다 가서 아부한다 아닙니까? 매일 밤마다. 오늘도요, 엄마 저 마치고 나면은 9시니까 9시 어쩌죠, 집에 오면 10시쯤 되는데 늦어도 치료를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오냐 알았다. 오늘 쉬어라 이 소리는 안 하대요. 안 하고 오냐 알았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빨리 마치고 올게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하고 나면 시원하대요. 그날 잠을 잘 주무세요. 저는 아침에 딱 일어나면요, 우리 엄마가 어떤 상태인가 그게 제일 궁금해요. 그래서 그 하면은 오늘 우리 엄마가 다 거실에서 이제 그 바깥을 다 경치를 보고 계시다가요, 제가 문을 열는 소리만 딱 들리면 확 돌면서 요래 오세요. 그래 오시면, 그래 딱 오시면은 엄마 다리가 아팠어요. 그러니까 아침이 되면 잘 안 풀린다 이러셔요. 그래서 그럼 오늘 저녁에 내가 또 할게요 이러거든요.
그러다가 한 30분 지나면 오른발 잘 걸어 다니세요. 신기해요. 이런 말 하면은 오른발 흥분해요. 내가 안 아프다는 걸 아프다 하냐? 그건 아닌데 아프세요. 아프시는데 완전히 건강하지는 않다는 그런 거죠. 자, 불건강. 아직 질병에 걸리지는 않았지만 건강한 상태로도 볼 수 없는 경우, 그리고 적절한 조치가 제때 취해지지 않으면 곧 질병으로 발전할 수 있는 단계. 이게 미병이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게 미병 상태예요. 나 어딘가 모르겠지만은 지금 내가 몸이 안 좋아 하고 느끼고 있는 거. 이게 미병인데, 이제 지금 이제 우리들이 해야 될 거는 치미병이라는 거죠. 병이 되기 전에 치료하는 거. 그래서 첫째, 지금 나는 건강하다라고 인지하는 것부터 먼저 하셔야 돼요. 비록 어디가 나는 이게 이상하게 머리가 좀 아파요. 이런 것도 의식으로 느끼지 마시고 나는 건강해요 하고 머리가 아프면 조금 있다가 나을 거지. 이렇게 있죠. 몸 스스로. 왜 그러냐면 이제 앞으로 공부하게 되겠지만 세포 하나하나도 생명이에요. 살아있어요. 이 세포 하나하나가 모여가지고 조직이 되고 조직이 기관이 되고 기관이 모여가지고 나라는 게 구성이 되기 때문에 세포도 있죠. 먹고 싸고 다 해요. 먹고 싸고 다 하고 또 이제 때가 되면 죽고 막 그러거든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세포가 모여서 조직이 되고 결국 그 기관이니까 그 기관하고 제가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얘네들은 전부 우리 물에 떠 있거든요. 아시죠? 물에 떠 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우리가 이게 정기적으로 통하면 통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여기 이렇게 한번 문질러 보세요. 여기에. 요 부위를 문질러 보세요. 이게 손가락 끝에 뭐가 오죠? 전기가 작작 오죠. 그죠? 이거 우리가 이게 다 통하고 있는 거고요. 자, 손을 이렇게 비벼 보세요. 엄청 삭삭삭 비벼 보세요. 자, 비벼 보시고 딱 그래가지고 싹 여기에 딱 띄었다가 붙일 듯 말 듯 이렇게 딱 보세요. 해보세요. 요 안에 뭐가 돌고 있습니까? 열 생기고 있죠. 이거예요. 여기 음량이 달라요. 여기 다. 음량이 다르기 때문에 요 안에 이렇게 서로 요게 열이 있고 끌어당기는 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한 손가락만 옆으로 밀어 보시면은 조금 전하고 기운이 다를 겁니다. 손가락 한 개만 딱 밀어 보시면은 어떻게 되죠? 찬바람이 돌죠. 예, 그게 있죠. 같은 거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근데 요렇게 하면은 음량이 돌기 때문에 요 안에 어떻게 됩니까? 열이 싹 돌고요. 이게 차이가 있다는 그런 겁니다. 자, 여기에 이제 질병의 원인 계속 얘기를 했지만은 여기서도 다르게 말하고 저기서도 다르게 말하고 여기서도 같고 이래서 한번 쭉 훑어보는 겁니다. 불균형과의 부자와 이게 이제 내적 외적 관계가 있고 생활 습관, 라이프 스타일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 그러니까 어느 동네 가면은 그 병만 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이게 아주 특이하게. 또 스트레스, 물리적, 화학적, 정신적 이런 이제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세균이나 병균 요것 때문에 있고요. 우리 요즘은 막 전염병 이렇게 그게 요즘은 옛날처럼 많이 없어요. 옛날에는 쥐가 옮기는 페스타 한번 몰고 갔다가 하면은 그냥 싹쓸이 해뿌리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요새는 또 얼마 전에는 사스가 돌았죠. 또 뭡니까? 또 신종플루 이런 거 막 했잖아요. 그죠? 그런 거 사실 이겨내는 사람은 다 이겨내요. 다 이겨내는데 못 이겨내는 사람 정말로 그러니까 어디서 그거 왔다 그러면은 또 최근에 하나 있었죠. 이름도 참 잘 지어내요. 그런 거 하나 있었죠. 근데 왜 그래? 그런 거는 또 불쌍한 나라, 가난한 나라에서 자꾸 생기는 건 몰라요. 그런 이유가 또 있답니다. 그걸 또 말하면은 또 이제 우리가 마이크 끄고 얘기하면 되겠어요. 그런 거는. 자, 외상, 트라우마 이런 거, 그리고 정신장애, 그리고 이런 거 전부 유전적, 생물학적, 환경적, 약물학적, 심리적, 사회생활, 부적응적 여러 가지 요인으로. 어떤 사람은 취직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취직만 했다면은 거기서 사람들이 주는 스트레스 그냥 쳐다만 봐고 이 사람 왜 쳐다볼까 이러면서 막 사고가 생겨. 어떤 저하고 같이 있는 애는요, 애 아니죠. 그 같이 근무하던 사람은요, 굉장히 많이 떨어요. 떠는데 다리를 유달스레 많이 떨어요. 다리를 이렇게 막 이렇게 온몸 이렇게 걔가 다리 떨고 있다는 거 몸을 흔들고 있기 때문에 다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왜 떠는가 알아봤더니만은 어릴 때부터 그런 게 조성되어가 있더만. 그게 나이가 들어서도 그게 안 고쳐져요. 그래서 어느 날은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왜 시끄럽나 이래 보니까
이제 너무 떨어가지고 이렇게 다리를 꼬아가지고 딱 드니까 책상 서랍이 그게 부딪혀가지고 다다다다다다 책상 서랍 안에 있는 필통들이 막 같이 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너무 시끄럽다 이러면서 제가 노끈을 하나 갖고 와서 다리 2개를 묶었거든요. 너무 그렇게 꼬아가지고 잘 떨어서. 그랬더만 2개 부치가 떨고 있더라고요. 그게 안 돼요. 근데 어느 날 얼굴이 벌게가 출근했어요. 그냥 무슨 일 있었냐 물어보니까 자기 아들이 밥 먹으면서 다리 떨고 있는데 쪽 패주고 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자기 부인이 그래 부인하고 싸웠대요. 니는 떨면서 애는 왜 안 되냐고 떠는 거 보고 배우지 않았냐고 막 그렇게까지 갔대요. 이런 거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 얼굴을 잘 못 쳐다보고 그리고 막 모임 있는데도 회피하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런 게 전부 다 불안 심리에서 오는 그런 거가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 이제 증상, 증세, 병증, 이건 전부 다 이런 거 뭐냐면 여러분들이 어디가 아프다는 거는 질병이라고 보고 그게 앓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나 상태입니다. 그게 원인이 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그 원인을 찾아가 보는 거, 이런 걸 두통을 해고 여기 혹시 불면증 있으신가요? 난 잠을 잘 못 자요. 예, 불면증 없어요? 어떤 분은 불면증 있어요? 가끔 생겨요. 예, 불면증. 그것도 고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불면증은요, 사실 이거 잠 못 자면 피가 마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데는 잘라고 애쓰지 마세요. 그냥 눈에 가시가 팍팍 박힐 때까지 있잖아요. 책 보든지 TV 보든지 놀다가 있죠. 도저히 못 견디면 몸이 자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때는 밤낮 바뀌고 불면증 괜찮은가 싶으면 다시 돌아오고 이런 게 사달이 많이 생겨요. 근데 그런 것도 사실 질병 상태니까 고칠 수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자, 뭐 질병이 이렇게 많이 나옵니까? 자, 질병을 분류해 봤습니다. 유전자 질환, 태행성 질환, 노화에 의해서 조직의 기능 저하다. 유전자 질환 이런 거는 사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가봐야 될, 짚고 가야 될 그런 게 좀 많이 있어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거지만 내가 깰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걸 이제 물려받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우리 집안 내력은 이렇다더라. 그렇게 몰고 가시면 안 돼요. 고칠 수 있는데 그걸 다 스스로가 해결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해결하지 못한 그런 게 많이 있어요. 자, 부상은 사고에 의해서 조직 손상, 그리고 화학물질, 열 손상. 그러니까 병원에서 이런 거는 되게 잘해요. 탁 부러졌다 이러면 막 수습해가 하는 거. 근데 이제 어떤 질병이 생긴 거, 이거는 좀 원인을 찾아내는 게 좀 어렵죠. 저희 어머니가 사실 이 건염 때문에 건 6개월을 온 병원에 다녔어요. 여기 좋다면 저기 가고, 그런 거 있잖아요. 저기 좋다면 저기 가고. 그래서 그쪽에서 한 2달간 봤는데, 요만큼의 표도 없다더라. 근데 제가 있죠. 한 달 해줬는데 저희 어머니가 다 나섰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어제 저녁에는 매일 저녁마다 내가 오니까 엄마 좀 깎아줄 테니까 5,000원씩만 좀 주면 안 될까? 이러니까. 그래 하니까 줄게 그러시더라고요. 안 준다 그러면 내가 안 해줄 낀데 이럴 건데 줄게 이래서 할 말이 없었어요. 자, 그 다음 정신질환, 인지능력, 심리, 정서장애 이런 게 또 있고요. 한의학적인 질병관을 봤을 때 질병은 체내의 음양, 요거 좀 한 겁니다. 동태평형과 오행의 조화가 깨진 것이다. 뭐 기질적인 이상이나 병변이 없더라도 이게 내 몸이 이상해요. 그러면은 병원에 가면은 뭐 이상한 데 없어요 그러잖아요. 없어도 내가 아픈데 어쩌라고요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건 이상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상이 있으면 이상이 있다는 그런 거죠. 이런 건데 일단은 몸이 불편하거나 괴롭거나 이렇게 모두 느끼지 못하지만 내가 이렇게 상대는 느끼지 못하지만 나는 느낌이 오는 거는 이런 거는 모두 병증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질병은 사기가 가해서 이런 것보다는 정기가 약해서 바르게 있어야 될 게 깨진 것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리고 외인보다는 내인을 더 중시한다. 자꾸 제가 내인을 얘기하잖아요. 내인은 어떤 겁니까? 마음과 속에 있는 거, 이런 걸 다스리는 거, 이런 경우를 많이 봐요. 그리고 질병보다는 환자 중심. 어디가 아프니까 똑같이 치유하는 이런 게 아니고요.
그 환자가 왜 무슨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아픈가 이런 걸 보는 거 이런 겁니다. 자, 전기가 약해져서 질병이 걸리게 되는 요인은 환자의 습생이나 양생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는 거야. 어떤 걸 먹고 있는가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나 맨날 돼지고기 아침에 모닝고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나이트 고기까지 먹으면서 내가 왜 이리 아픈가 몰라 이러면 안 돼. 담배 내 피워 다니면서 나 목이 안 좋아요 이런 거 안 된다는 거죠. 이거 다 있죠. 꼭 그런 게 아니라도 스트레스나 여러 가지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질병의 발생에 대한 체질적 소인을 굉장히 중시하고 질병은 모두 치료 가능하다 이런 거죠. 예방과 모두 치료 가능하는데 우리가 못해서 못하는 거예요. 네,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더 많겠죠. 그래서 예방과 조기 치료가 중요하고 자연스러운 노화가 들어서 병이 들어가지고 죽는 거는 생리현상의 일부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병에 걸리는 하나 이제 다 쭉 얘기했는데 제일 근본적인 게 나옵니다.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건강과 질병에 대한 무지 또는 그릇된 정보와 알아도 행하지 않는 뭐 때문이다. 게으름 때문이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저녁마다 자기 자신을 한번 머리부터 발끝까지 살펴보라는 거는 한번 살펴봄으로 해서 내 몸이 나에게 요구하는 게 뭔가. 저는 맨날 좀 사실 미안습니다. 저도 그럽니다. 몸에 내일은 꼭 1시 되면 잤게. 그 다음날 보면 3시예요. 미안해요. 진짜 미안한 마음이 들어. 정말 미안하다. 내일은 꼭 일찍 잤게. 그래가지고 막 12시 되면 서두릅니다. 잘라고. 딱 근데 누워있으면 눈알이 때럭때럭 골아가요. 잠이 안 와가지고. 그래도 어쩝니까? 내가 자자 했으니까 이제는 좀 자자. 이러면서 이제 막 숨 쉬고 내쉬고 뭐 이러다 보면 이제 잠이 들어가지고 아침에 그럼 되게 또 일찍 일어나요. 그러면 또 일찍 일어나가 책 보고요. 뭐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사실 저는 요즘 막 이래저래 막 실천하려고 애쓰거든요. 그래서 나는 아니에요. 이렇게 하지 말고요. 솔직하게 자기한테 물어보면서 나는 정말 제대로 행하고 있는가를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자, 제가 1부를 여기까지 하고 마치고 잠시 쉬었다가 2부 들어가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예.